안녕하세요. 경영지도서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2015년도 경영지도사 마케팅 관리론 논술 브랜드 인지도와 광고의 목적과 기능 약술 고객 관계 관리 표적 시장 경력 커버리지 전략 구매의사 결정 강조 요거는 소비자 행동론 문제가 여기 출제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인지도는 2010년, 2011년에 출제가 됐었고요. 이게 2015년이죠. 그러다가 2017년도에 다시 출제가 또 됐습니다. 2017년도 이후로는 지금까지 브랜드 인지도 관련돼 가지고는 인지도 이미지 관련돼 가지고는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 소비자 머릿속에 있는 브랜드 지식에 기반하고 있고, 이 브랜드 지식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 연상의 유형 세 가지가 있고, 그 유형 세 가지가 얼마나 독특하고 강렬하고 호감적이냐, 이게 브랜드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케빈 켈러 교수가 1993년도에 저널 오브 마케팅에 실었던 그 논문에 실려져 있는 그 그림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브랜드 자산과 관련돼서는 뭐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될 정도로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이때 2015년도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나왔고, 브랜드 제인과 회상에 관해서 설명하고 이것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써라 그랬습니다. 브랜드 회상, 제품 몇 개 환기됐을 때 특정 브랜드를 상기하는 겁니다. 비보조 인지는요, 요거는 인출 단서 없이 바로 생각나는 겁니다. 커피가 땡길 때 밀크 커피가 바로 생각나는 게 비보조 인지고요. 보조 인지는요, 김연아를 보고 밀크 커피를 생각하는 거. 이 보조 인지와 비보조 인지 이 두 개가 브랜드 회상이에요. 그리고 브랜드 제의는요, 확인하는 겁니다. 제시된 브랜드가 소비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김연아 사진이 인쇄된 밀크커피 포장을 보고 맞아, 이 밀크커피가 있었지라는 거를 확인하는 거, 이게 브랜드 제인입니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회상 전략하고 브랜드 제인 전략이 다릅니다. 그 다른 거는 교재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브랜드 인지도 증대를 위한 방법과 사례 그래가지고 요거는 안광호의 최신판이죠. 최신판에도 있고요. 그리고 촉진관리라고 하는 그 교재는 더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범주 욕구와 브랜드를 연관시킨다. 필요 여부가 때는 또 보험이 필요할 땐 뭐다, 이게 사례고요. 브랜드의 개인적 연관성을 높인다. 난 특별하니까 필요에 지친 당신에게 특별한 메시지 원천을 사용한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모델로 써라, 그 얘기고요. 기억 증대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게 첨가 코드의 반복 시연입니다. 이가탄탄 이가탄 원캐싱 이런 것들이 기억 증대 방법이고요. 그리고 광고의 빈도를 높인다. 그래서 반복 광고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그리고 POP 디스플레이 같이 구매 시점의 인출 단서, 구매 시점의 인출 단서를 제공하면 얘가 높아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회상과 제인을 모두 다 높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첫 번째 문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는 요거는 광고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광고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 성장 목표가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목표가 있어요. 매출 성장 목표는 주로 이제 온라인 광고 같은 경우는 그 클릭을 하면 바로 구매 사이트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광고 중에 하나가 직접 빠른 광고입니다. 때문에 온라인 광고라든가 직접 빠른 광고 같은 경우는 주로 매출 성장 목표를 위해서 수행하는 광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목표가 있어요. 효과 계층 모형의 상위 단계로 이론 피는 목표. 이 효과 계층 모형은 꼭 정리를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호선 확보라 그랬어요. 그거는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브랜드 자산을 높이는 목표도 광고의 목표다. 그리고 광고의 기능, 요거는 2014년도에 발행된 광고 백서를 보고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을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서일 2017년도 판에는 정보 전달 기능이 있다, 구매 설득 기능이 있고, 태도 형성 기능, 경제 발전 공헌 기능, 변화의 촉매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변화의 촉매 기능 이게 문화적 기능이고요. 경제 발전 공헌 기능이 경제적 기능이죠. 그리고 그 정보 전달 기능이라든가 구매 설득 기능이 이거 커뮤니케이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광고 백서에서 얘기한 거나 최서일 그 교재에 얘기한 거나 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굳이 최서일 교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는
또다시 이런 동일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광고 백서에 나와 있는 요 내용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드리지만은 변화의 촉매 기능이 문화적 기능이고요. 경제발전 공헌이 경제적 기능이에요. 그리고 정보 전달 기능하고 구매 설득 기능이 이게 커뮤니케이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기능,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거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그 CRM 문제가 2009년도 출제됐고 2011년도, 2013년도 그리고 2015년도에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예, 고객 관계 관리에 요것만 잘 정리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잠재 고객 파악, 신규 고객 확보, 우수 고객 유지, 고객 생애 가치 분석, 고객 가치 증진 그리고 평생 고객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스템 마케팅이 고객 관계 관리다. 그리고 이때 물어본 문제는요. 시장 성과 향상과 마케팅 역량 측면에서 각각 설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 성과 향상 측면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마케팅 역량 향상 측면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거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쓴 거니까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학식 교재 보면은 이제 그 CRM의 기대 효과 그래가지고 기업 관점에서의 효과, 고객 관점의 효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관점에서의 효과가 결국 이거예요. 예, 그 이학식 교재에 나와 있는 기업 관점에서의 CRM 효과가 결국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광호 교재나 최서열 교재도 이 기업 관점에서 효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 관점에서 효과를 그냥 이대로 정리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뭐 이대로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뭐 다른 교재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근데 어차피 다른 교재를 봐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CRM의 기대 효과는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 어떤 교재를 봐서 정리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표적 시장에서의 마케팅 전략 세 가지, 예, 비차별화 마케팅, 차별화 마케팅, 집중화 마케팅이죠. 이게 2019년도에 이제 유사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됐는데 세분 시장 평가 시 고려 요인 그리고 표적 시장 전략 선택 즉 이러한 전략들을 선택을 할 때 어떠한 고려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2019년도에 논술로 출제가 됐습니다. 최설 교재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도 이제 최설 교재 이 내용 자체는 최설 교재나 안강호 교재는 거의 비슷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만 표적 시장 전략 선택 시 어떤 고려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은 최설 교재에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교재 참고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세분화도 그렇고 표적 시장 선정도 그렇고 포지셔닝도 그렇고 나올 만한 문제는 최근 5년 내에 다 출제가 됐습니다. 때문에 STP와 관련돼서는 최근 5년 내에 출제된 그 문제만 잘 보셔도 더 준비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최근에 다 출제가 됐어요. 교재를 봐도 다 똑같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봐도요. 뭐 그 내용은 다 비슷하니까 그 비슷한 내용들이 최근에 다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출제된 그 내용만 잘 정리를 하시면 STP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준비를 할 게 없을 정도로 정리를 확실하게 해둘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보시고 정리만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장 커버리지 전략 세 가지 이것도 2021년도에 이제 논술로 한 번 더 출제가 됐는데 이때는 유통 집중도 그리고 소비재 유형 세 가지 그리고 경로 구조 선택 시 고려 요인 이런 문제가 추가로 출제가 됐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어떤 고려 요인이 있느냐 이거죠. 결국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물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도에 예, 전속적 경로, 개방적 경로, 그리고 선택적 경로 세 가지가 있죠.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전속적 경로는요, 전문품, 여기 얘기하는 소비재 유형 세 가지가요, 전무품, 선매품 어디 있나요? 요거는 편의품 얘기고요. 그리고 요 선매품 있죠. 그러니까 전속적 경로는 전문품에 적합하고요. 선택적 경로는 선매품에 적합하고요. 개방적 경로는 편의품에 적합합니다. 여기서 물어본 소비재 유형 세 가지가 결국 전문품, 편의품, 선매품이에요. 그러니까 고객 경로 구조 선택 시 고려 요인 그러니까 전문품은 얘가 적합하고
편의품은 얘가 적합하고 선매품은 얘가 적합하다.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2021년도에 물어본 논술 문제가. 그러니까 뭐 이거를 조금 응용해서 물어본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 쭉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술 6번째 문제, 구매에서 결정 과정 5단계, 이거 소비자 행동론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도 소비자 행동론 문제가 출제가 됐고, 2019년도는 단계적 마케팅 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그래서 소비자 행동론에서 뭐 논술로 물어봤어요. 자, 2019년도에 논술로 물어봤는데,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구매후 평가, 요 5가지 단계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무조건 이것만 쭉 쓰는 것보다 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인식 단계에서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핵심 키워드가 욕구, 동기, 욕구 활성화 요인. 이 욕구 활성화 요인하고 동기 유발 요인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주면 되고요. 그리고 정보 탐색 단계에서는요, 내외부 탐색이 있죠. 적극적, 소극적 탐색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환기상표, 고려상표, 선택지표인데, 이 특히 여기서 고려상표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안평가에서는 보상 모델, 비보상 모델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대안평가에 영향 요인들이 있습니다. 영향 요인들이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구매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각된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구매 시점에서의 상황 요인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매후 평가에서는 기대 불일치 모델 가지고 그 성과를 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불만이 생기면 첫째 인지부조화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지부조화를 통해서 스스로 그 불만을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귀인 행동이 발생을 해요. 이게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이제 따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내 쪽으로 귀인을 하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외적으로 귀인이 됐다, 그렇게 되면 기업에 대한 불평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일련의 순서예요. 따라서 구매의사 결정 5단계에서 이 5가지 단계 자체는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특히 요 안에 들어가는 요 핵심적인 키워드 내용들, 요 핵심적인 키워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요 핵심적인 키워드 내용만 잘 정리를 하면은요, 요 단계별 마케팅 전략 수립 시 고려 사항도 당연히 따라 나옵니다. 왜 그러냐? 문제의식 단계에서는 중요한 게 욕구 활성화 요인이라고 그랬죠. 이 욕구 활성화 요인이 뭐예요? 이게 소비자 개인 요인이 있고 기업의 마케팅 요인이 있고 상황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업의 마케팅 요인, 이거를 기업의 마케팅 요인을 기업을 마케팅 전략으로 수립을 하면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고려 상표군이죠. 이 고려 상표군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안평가에서는요, 보상 모델, 비보상 모델에 따라서 자사 제품이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자동적으로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지각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상황 요인을 유발시켜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매 시점에서의 상황 요인, 4가지 상황 요인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당연히 여기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구매후 평가에서 기대불일치 모델, 그리고 인지부조화 이론, 기대불일치 모델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인지부조화에서 그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이 있어요. 또 귀인행동에서 내적으로 귀인시키기 위한 기업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행동을 해소시키기 위한 기업의 행동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 사항으로 쭉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논술로 나왔던 전략 수립 시 단계별 고려 사항 자체도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요,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단순히 내용만 암기하지 말고 그 내용이 함포하고 있는 그 전반적인 그 흐름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으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2015년이죠. 2015년도 마케팅 관리론 기출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2016년도 문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